공부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되게 피곤하죠. 쉬어야 되는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쉬시는 분이 있어요.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되니까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22페이지 2번에 조세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세의 분류라는 것은 세금의 종류가 24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한 기준, 조건을 주고 그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끼리 따로 묶어서 나누는 걸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세금이 24개니까 그 세금을 분류하려면 그 분류하고자 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죠? 그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세 주체가 누구라겠죠? 국가와 지자체라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과세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 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세금을 뭐로 나눈다? 얘를 뭐라 한다 했죠? 국세. 그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얘가 종류가 얘가 13개고 얘가 11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그죠? 이렇게 11개가. 자, 그럼 이게 시험에 이제 만약에 언급이 되면 이걸 이제 물어본다 쳐봐요. 시험에 나온다 치면은 이걸 맞추려면 이 24개를 전부 다 외워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이거 만약에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걸 골라 지방세인 걸 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걸 맞추려면 이 국세 13개, 지방세 11개를 몽땅 외워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쓸데없이 24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어차피 이거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반대쪽으로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해요. 뭐 외워야 돼? 지방세를. 만약에 하면 지방세를 해야 돼. 왜? 얘는 13개나 되고 얘는 11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2개나 많잖아. 그러면 에이 그까짓 거 2개 가지고 그까짓 2개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 용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해보면 많이 딸립니다. 처음에는. 왜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부하기 전에 이 머리에 언제 쓴 일이 없잖아. 그죠? 집에서 뭐 못 박을 때나 망치 못 박을 때 망치 없으면 이걸 대신 이렇게 받고 뭐 그런 거에는 쓰질 않기 때문에 용량이 딸려. 그러니까 지금은 초장에는 최대한 덜 외워야 되죠. 이번에 외우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류만 보겠습니다. 11개. 3개 배우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뭐 있겠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지방세가 나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 이가 국세 같니? 지방세 같니?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설마 이걸 물어봤더니 얘를 국세 그러진 않겠죠. 대놓고 지방. 앞으로 뭐 지방에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서 지방 여기서 나오고 또 그죠? 이 공부 시작하면 투지 두 가지 지가 늘어나 지식과 지방이 들어. 이 공부를 1년 하면 그죠? 그죠? 여기는 지방 있죠. 지방. 그럼 6개네 6개 5개 남았네요. 그죠?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민세가 있고 지역자원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이제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6개는 뭐 그냥 우리 배우는 거 3개에다가 지방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 그랬죠. 뉘앙스가 지역 주민 그러면 국세 같아요? 지방세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니까 그죠? 얘도 지방세. 지역 주민,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이렇게 돼. 지역 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TV 광고 보면 요즘에 담배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담배? 그 보면 뭐 나오죠. 막 담배 가게 혐오식 사진 올리고 그다음에 막 구강암 걸려가지고 한 거 암 걸려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와이프 막 처음 보다 깜짝 놀랍니다. 받으니까 좀 막 그렇습니다. 담배 끊으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 광고를. 그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팔면서 담배를 피지 말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담배를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거든요. 담배가 올라가지고 담배는 많이 줄은 사람 없고 세금만 몇 조가 늘었습니다. 이 담배, 그죠? 담배. 왜? 담배 소비세가 담배 피우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담배 소비세도 엄청난 거죠. 담배를 끊는 게 맞아.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죠? 젊은 사람들은 피우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담배 피다가 나중에 시집 갔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습관 돼가지고 집안 식구끼리 술 먹다 맥주 먹다가 새우깡 안주 먹어 새우깡 안주를 이렇게 먹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시아버지가 쳐다보니 깜짝 놀래가지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담배는 보통 이제 필 데가 없죠. 남자들이, 그죠? 집에서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에서 자기 지분이 좀 있는 거야, 그나마. 남편이 아직도 난 베란다에서 담배 핀다 그러면 지분이 있는 거야. 보통은 들어가려고 벌써 와이프가 눈치채고 딱 보내. 말도 안 해. 그럼 뭐야? 나가라는 얘기죠? 그럼 아무 말도 없고 나갑니다. 겁나 불쌍하죠. 나가서 갈 데가 올 데가 있어. 내 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은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핀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애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조세. 얘는 왠지 럭셔리한 느낌 들죠. 국세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개 있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담배 핀다. 내조세. 이렇게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개념 보시면 돼요. 여기 없는 애들은 다 뭐겠어? 국세겠죠. 여기 없는 애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거래세.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이렇게 가면 여기서 6개는 쉽게 가니까 그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2페이지에 국세하고 오른쪽 지방세가 나와 있어요. 그죠? 국세, 지방세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방세 파트에 보면 그 도세,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에서 전부 다 구분해놨죠. 11개를. 그죠? 어떤 분이 이거를 막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막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내조세, 지방소비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물어봐. 시험에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그게. 그 비슷한 지문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나와 이거 3개. 얘는 무슨 세예요? 지방세 중에? 광, 도세죠. 그럼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고 이건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얘는요 도세 및 구세 그럽니다. 도세 및 뭐? 구세 그래요. 등록세.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등록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등록세를 내면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는 다 누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놓고 등록세가 나왔어요. 지문에. 뭐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죠. 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 왜? 특별시에서 무슨 세야?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에 시험에 언급이 됐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거로 나오는 거 배우는 거로. 그러니까 이거 3개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쓸데없이 막 그런 거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제가 수업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다 써놓고 막 하겠지. 하지도 않은 걸 자꾸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라는 것만. 그죠?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지방세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서 뭐 있어요? 보통세, 목적세가 나옵니다. 보통세가 목적세. 자, 이건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그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경비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세가 뭐로 나눈다? 목적세로 나눕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중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보통세, 목적세 중에서. 상식선을 생각해, 상식선에서. 너는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용도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목적세죠, 목적세. 얘는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거예요, 일반 경비로. 그러니까 이 목적세는 특징이 뭐냐면 이 용도로만 써야 돼요. 법으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돈이 남아돌아도 목적세 돈이 남아돌아도 공무원 월급을 못 줘, 돈이 없어서. 근데 여긴 돈이 남아돌아. 이 돈 가지고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걸로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돼?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세가 많으면 그만큼 힘든 거야. 왜? 만약에 막 세금 24개인데 20개가 목적세고 4개만 보통세예요. 그러면 이거 살리면 그게 운영이 되게 힘들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땅은 겁나가 많은데 현찰이 없어. 왜? 땅은 100만 평이야. 근데 안 팔려. 그리고 현금은 없어. 땅끄지, 땅그지. 이거 땅끄지라고 그래, 땅끄지. 땅은 많은데 그지야. 왜? 돈이 없잖아. 땅이 많으면 뭐예요? 현찰이 없는데, 그죠? 돈은 많아. 근데 뭐야? 목적세야. 그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류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세에 3개가 있고 지방세에 2개가 있다. 그래서 국세에 교육세라는 게 있다 있죠? 교육세. 자, 교육세는 어떤 거예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세 개가 국세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방세 목적이 두 개 있어요.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국세에 세 개가 있고 지방세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외울 건 없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보면 지방세, 목적세 두 개 정도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감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방교육세하고 뭐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랬죠. 지지에 지지. 지지가 뭐야? 에이 지지. 그러죠. 엄마가 에이 지지. 그러죠. 이게 뭐야? 어렸을 때 애들이 들은 것만 지면 에이 지지 이러잖아요. 지지. 에이 지지. 앞에도 지가 있어. 그 뭐야? 지지지. 그 뭐야?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그죠? 소녀시대 노래 소녀시대 노래 알긴 알아요? 소녀시대 노래? 그죠? 많은 게 뭐야? 그런 건 알 테지. 나도 알아. 세 자짜리 연장 되는 거 뭐? 찬찬찬? 그거 좋아하죠? 술 먹으면서 잔을 돌이키며 찬찬찬 이거밖에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뽕짝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노래 가사가 인생을 담고 있어. 걔는 의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르는 노래들은 노래도 아니에요. 막 랩하고 의미도 없고 막 그런 거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장담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좀 나이 들면 유행가를 부르게 돼 있어. 옛날 뽕짝을. 왜? 그 몇십 년 건데 지금 들어도 노래들이 참 의미가 있거든요. 막 그때 요소요소에 또 맞는 노래들이 있어. 막 실현당했을 때 부르는 노래, 뭐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 뭐 어머님 뭐 생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게 다 있다니까. 정해져 있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바라보면 노래는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요즘 거는 그냥 불면 다 그거 불러요. 유행가 있는 뽕짝 불러. 뽕짝. 그게 또 하나 흥도 나고 그죠? 그래서 지지지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적세가 5개입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7개라는 거야. 왜? 여기 5개라는 거지. 교육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농특세 5개고 여기 2개니까 7개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냥 이거를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 이렇게 이해가지고 7개라고 하시는 분 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라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처음에 공부하면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이런 거 질문한 분도 있어요. 선생님 보더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궁금해서 살 수가 없대. 이걸 지금 공법선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답답해 살 수가 없다고 저한테 물어보랬어요. 뭐라고? 이런 법이 있니? 동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동법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옛날에 저도 법은 아는데 동법은 처음 금시초문이라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을 겁내겠는데 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갖고 와봐라 그때 책을 가졌어요. 공법책을. 뭐라고 써있어?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장이 이거예요. 동법 시행령. 이게 뭐야? 여기도 국토계획법 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동법 시행령 그런 뭐야? 이게 뭐예요? 이 같은 법이라는 거죠. 국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토계 이 얘기인데 이 동법을 그냥 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이런 법이 있죠. 왜? 공법도 있고 세법도 있는데 동법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 긴장했다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법이 있나 싶어서 알고 봤더니 이거야. 동법 시행령 할 때 동법이야.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국계법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국토계획 미유행하는 분들 생전 처음 들은 금시초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 질문 이렇게 했다니 처음에는. 이랬다니까. 처음 공부하면 다 어설픈 거야. 뭐가 됐든. 지나고 나면 참 웃긴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얼마나 심각했는지 막 고민하다가 공법 시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고민해. 머리 지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목적세. 그죠? 따로 물어보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교재 23페이지 박스 밑에 맨 밑에 그 보통세 박스 하나 있죠. 2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지방세 파트의 4번째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돼 있죠. 그거 지워주세요. 오타난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되죠. 얘는 목적세라고 했잖아. 근데 보통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지워주세요. 맨 밑에 박스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 옆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돼 있죠?
그걸 지워주셔라. 지금 지우세요. 나중에 뒀다 지운다고 하지 말고 지금 지워. 지금.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거 안 지우고 나중에 3월 달에 강의할 때 이거 지웠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지웠죠? 응. 자, 넘어가시고 목적세는 거기 나와 있네요. 박스에. 그죠? 국세에 3개 나와 있고 지방세, 지지에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다. 자, 3번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 해서 직접세하고 뭐가 있다?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 간접세. 얘는 또 뭐냐면 이런 거죠.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예요. 얘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가 있다. 그죠? 자, 납세자라는 뜻은요.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죠? 담세자는 뭐냐면 이런 뭐예요? 담세자 뜻이 뭐겠어요? 해석해봐. 세금을 담이 뭐게요? 담이 뭐예요? 그 담이요? 이죠. 부담. 그러니까 뭐, 그 세금을 직접 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을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세 간접세 뜻은 뭐냐면 조세 전가 유무라거든요. 전가 유무. 전가란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이 떠넘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직접세 이런 뜻이에요.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갑인데 실제 세금을 갑이 냈어요. 그러면 이 갑이 그 조세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킨 게 아니라 일치하죠. 얘가 세금을 낸 거잖아. 둘이 일치하지. 전가 안 시켰어. 그럼 뭐라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전가한 거죠. 이렇게. 이게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갑인데 실제 세금을 의리냈어. 그러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이런 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조세는 거의 다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돈은 엄청 거칩니다. 간접세가. 대표 조세가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매출 금액이 10%예요. 부가가치세는. 그죠? 무조건 매출 금액의 10%. 이번 달 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이달 25일이 전년도 거. 전년도 2분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매출 금액의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같은 거 넣으시면 영수증 끊어보시면 3만원어치 주세요 하고 넣으면 영수증 보면 기름값이 얼마라고 돼 있게요? 27,000 얼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2,3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 3만원 안에 10% 부가가치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누기 1.1 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은 27,000 얼마인 거죠. 나머지 10%는 2,000 얼마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의 10%는 법적인 납세자는 기름을 넣으면 그 주유소가 납세 의무자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넣은 우리 소비자가 납세 의무자일까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부가세 내야 되면 여러분 어디가 밥 먹고 영수증 끊으면 영수증 다 받아내야 돼요. 왜? 그거 걷어서 가지고 낸 거 세금 내야 돼? 아니죠. 매도가 내는 거, 매도. 법적인 납세는 항상 매도예요. 부가가치세. 이게 실제 오래전에 총론 부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냐 매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파는 사람이네요. 파는 사람이. 그죠? 근데 실제 낸 건 누구야? 탐세자는. 우리가 냈죠. 그러니까 간접세예요.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 이건 실감이 안 나죠? 맛있는 걸로 가봐. 주세. 카스. 침 삼키는 거 아니에요? 카스. 그죠? 이게 뭐예요? 맥주죠, 맥주? 자, 이걸 하면 뭐가 붙어?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 그죠? 자, 주세는 누가 내야 돼? 원래 납세자는 누구야? 주세. 제조회사죠, 제조회사. 카스 만든 제조회사. 근데 실제는 누가 내? 어? 그냥 내가 낸다고 그래. 내가 낸다고, 본인이. 지금 막 주세 아니고 속으로 막, 끝나고 한잔 할까? 뭐 이래. 그죠? 뭐 반주했었고 막. 나중에 친해져봐, 이제 점심 먹다 반주한다니까. 밥 먹다 말고. 이제 한잔 할까? 그래. 돌아버립니다. 술 끊으세요, 술. 술 먹을 때가 아니요. 그죠? 술 끊어야 살이 빠져. 술 끊어요. 제가 지금 4kg 정도 뺐거든요, 몸무게를. 근데 제일 큰 원인이 다른 건 없어요. 저녁에 술을 안 먹어. 얼마나 먹었어요. 막 하여튼 쉬는 날은 무조건 맥주에 카스 이거에다가 치맥 맨날 했거든. 치맥. 요즘에 안 먹었더니 좀 빠졌어. 근데 다시 1kg가 쪘어. 왜? 원흉이 하나 있어요. 원흉이. 우리 와이프. 막 진짜 적군이에요. 근데 내가 안 먹는다니까 먹지 말래. 그러더니 안 먹어. 그러면 좀 있다가 띵동 그래. 맥주공 저 카스 뭐야?
치킨 배달이 온 거야. 그러더니 딱 치킨 넣고 맥주를 갖다 놓고 잔을 2개 갖다 놔. 그리고 나한테 먹지 말래. 그리고 자기 것만 따라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가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먹지 말래. 잔을 2개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자기 것만 따라서 먹어. 아, 나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 안 먹을 수 있는,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잖아. 또 그게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또 치킨에 대한, 치맥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이 먹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도움이. 그죠? 지금 차라리, 지금은 강의하니까 술을 못 먹잖아요. 집에 가면 자야 되니까. 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쭉쭉 빠질 것 같아요. 그래? 자, 이 주세는 그러니까 간접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세인데 시험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중, 간접세를 고르시오, 직접세를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내요, 시험은.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용어로. 예를 들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럼 땡,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념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근데 거기, 교재 24페이지 3번에 조세전과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근데 직접세, 간접세가 나와 있는데, 그 지문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2번을 고쳐야 돼. 간접세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법률상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이렇게 되죠. 간접세. 뭘 집어넣어요? 않는. 이걸 집어넣어요. 그죠? 일치하지 않는 이걸 집어넣어요. 이게 나중에 종업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쓰다 보면 이게 막 수십 번 봐도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저도 기본서를 이제 경연대로 보통 쓰는데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강의할 때 보면 그게 보여.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죠?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세요. 지금 고치세요. 근데 상관없어. 사실은 이게 뭔 상관이에요. 수업할 때 잘 들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요것 때문에 나중에 마치 틀리면 얘 때문에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강의는 다 똑같이 않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을 때는 엉뚱하게 듣고 나중에 체크 잘못됐다고. 그래서 희한한 게 공부를 안 하다가 꼭 어쩌다 하면 이런 것만 보여요, 또. 간만에 공부했는데 이걸 본 거야. 그러더니 따지는 거야, 갑자기 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치? 않는? 다 집어넣었죠? 지금 다 고치세요. 일단 쉬는 시간에 고치지 말고. 그치? 쉬는 시간 내가 했잖아요. 쉬어야 된다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계속. 자,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는 그 개념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과세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 물세라고 합니다. 인세, 물세. 인세, 물세. 위에 별거 다 있죠. 얘는 이거예요. 얘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얘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위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국세를 부과할 때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그래요.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직장을 다녀서 연봉이 똑같은데 세금 낼 때 이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거든요. 근데 세금이 똑같진 않다는 거야. 그죠? 수입은 똑같은데 세금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래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같은 수입인데 한 명은 부양가족이 많은 거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모시고 사는데 또 한 명은 자기 결혼도 안 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해줘? 공제 주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인적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지방세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무조건 뭐만 봐? 물건 자체만 본다. 그리고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죠. 흥부와 놀부가 있다 그러면 국세 같으면 수입이 똑같으면 누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놀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홍부는 얘들아 그럼 쭉 치잖아요. 애들이 줄을 몇 명이 치지도 못하잖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지. 그죠? 그러면 두당 하나씩 공제받잖아. 그죠? 근데 여기 건물이 있어. 210억짜리 건물인데요. 이걸 흥부도 하나 가지고 있고 놀부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재산세가 나와.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와요? 흥부도 10억짜리 건물 갖고 있고 놀부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재산세는 똑같아요. 왜?
지방세는 뭐만 봐? 물건. 흥부가 자식이 10명이건 100명이건 안 따져요. 중요한 건 둘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짜리다? 10억짜리다. 이 얘기거든요. 자, 개념은 이건데 근데 이걸 왜 그 필요 없는 걸 설명하냐? 시험에서 취득세는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그럼 물세예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절대 내질 않아요. 그런 거 내면 출제 요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수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럼 나온 적도 없고.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자, 요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납세지. 그죠?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 납세지는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자, 일단 국세는 어디다 내요? 어디다 내는 거? 국세는? 국세는 어디다 내나요? 어디다 내는지 몰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국세 좀 들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데요? 써 있잖아. 이름표 붙였다. 이름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눈도장님인 거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여놨어. 근데 이름표를 쳐다보면서 내 이름이 뭐게 물어봤더니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 써놓고 보고. 근데도 보고도 몰라. 뭐라고요? 국세청.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다 내? 국세는 국세청. 근데 어디? 세무서죠. 그죠? 그러니까 원주 세무서로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더니 어주 세무서 직원이 어영부영하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네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는 둥 내가 이러려고 너 월급 주라고 세금 낸다는 둥 해가면서 막 뭐라 그래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다 물어봐? 어떤 물어봐야 돼? 원주시다 물어봤더니 몰라. 그럼 막 욕을 해도 돼요. 근데 원주시다 또 양도세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얘는 무조건 세무서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세무서가 엄청 많잖아요. 어디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디에 있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느냐. 여러분 지금 원주에 살고 있고, 그죠? 근데 춘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걸 팔았어.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양도세를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거를 춘천 세무서와 원주 세무서 중 어디다 내야 될까요? 무비권 행사하시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비권, 지금 뭐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무비권 일단 뭐라도 내 틀려야 돼. 틀리건 맞건. 그래야 뭘 맞출 확률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50%, 말 안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춘천 세무서와 원주 세무서 둘 중.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1,000만 원을 원주 세무서다 냈을 때와 춘천 세무서다 냈을 때 이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건 같아요, 틀려요? 가져가는 데가. 똑같죠?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다 대나? 저기다 대나? 똑같아. 그럼 어디다 내는 게 좋아? 네가 내기 편한데. 네가 내기 편한 데가 나 사는 데요? 물건이 있는 데요? 나 사는 데죠. 그러니까 어디다? 원주 세무서다 냅니다. 근데 국세는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어디다 냅니까?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뭐 주소지요? 그 사람 주소지예요.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양도세에서. 양도세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러니까 양도 물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 아니죠. 물건 그러면 안 되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어디다 내요? 주소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여러분 원주에 사니까 무조건 모든 국세는 다 어디 담당이야? 원주 세무서 담당이에요. 근데 원주 세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춘천으로 이사가. 이사 가면 돼. 그럼 춘천 이사 가면 이제 관할이 어디로 바뀌어? 춘천 세무서 이렇게. 강원도 마음에 안 들어. 추워서. 그럼 어디로 가? 대전으로 가. 대전 살기 좋아. 대전 서구 둔산동으로 가서 거기 가면 서대전 세무서 관할이 바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자기 원하는 대로. 그죠?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파트 가가지고 납세지가 나오면 따로 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국세는 세무서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국세는 누구 뭐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간다. 지방세는 어디다 낼까요? 지방세는 어디다 내야 돼? 지자체에다 내는 거지, 지자체에다가. 그죠? 지방자치단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뜻이죠.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 여러분 원주 살아요? 그죠?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어요. 대전 광역시 건물을 취득했어. 그죠? 그럼 취득세 내야 되죠? 난 어디 살고? 강원도 살고. 건물 어디 있어? 대전 광역시. 세금 어디다 낼까요? 취득세. 대전에다 내요. 대전에다. 왜?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물건 중심이에요. 자,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어요. 근데 건물 주인은 춘천에 살아요. 재산세를 어디다 낼까요? 춘천에 낼까요? 원주시다 내요. 건물은 원주시에 있고 이 건물의 주인은 춘천에 살아. 재산세가 나왔어. 그럼 재산을 어디다 내야 돼? 원주시다 내요. 원주시.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그죠?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파트에서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납세지 물어본 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해놓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니까 그죠? 주택 이렇게 됐죠. 선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는 이렇게 나왔어.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맞나요? 토지,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어려워? 아니 얘가 부동산이잖아. 물건 소재지라며. 토지가 어디 있어? 원주에 있대. 그러면 세금 어디다 내? 그 토지, 소재지 맞잖아요. 멍 때리지 말고 좀 정신을 차려. 눈을 좀 뜨고 눈 뜨고는 있는데 차 지금 눈만 뜨고 있어 이렇게 하고 유체 이탈 돼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레드선 정신 차리시고 그죠? 졸리면 자 그냥 눈 뜨지 말고요. 이렇게 성의 표시 안 해도 돼. 이건 하지 말아야겠죠. 이건 성의 표시하려고 안 잘라고 노력하면 앞에서 뭐 겁나 무서워요. 막 흰자 보여 흰자 이렇게 막 눈 뜨고 막 앞에서 무서우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그죠? 건축물은 어떠?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3번이었는데 뭐라 나왔어요? 주택은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아니야 시군구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물건 소재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이해잖아.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다 왔다네.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뭐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얘가 인세고 물세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뭐 인세, 물세 뭐 여러 설명들이 돼 있는데 그런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5번은 이제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과표에 따른 분류. 책이 다 안 나왔나요? 다 나왔죠. 6권 다 나왔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 공법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개정사항이 많아가지고. 세법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 군데. 그죠? 그건 요거 책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과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세율을 여러분 그래도 참 좋은 거요. 여기 집이 다 원주잖아. 그죠? 어디 뭐 저기 뭐 평창 이런 데 오는 사람 없죠? 양구 이런 데서 와? 아니잖아. 다 어디 살아? 원주 살죠? 제가 광주에 수업을 가거든요. 전라도 광주. 근데 거기가 이제 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멀어요. 제가 오는 데 중에서. 원주가. 여기 차 끌고 2시간 걸려요. 차 운전하고 2시간. 딴 데는 차 안 끌고 다니거든요. 딴 데는 차를 타고 그냥 그러니까 전철이나 KTX 타고 다니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광주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천안에서 KTX 타면 1시간 5분 10분 걸려요. 되게 빨라요. 금방 가지. 여긴 2시간. 근데 거기 가서 수업을 갔는데 해남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해남. 땅끝마을 알죠? 땅끝마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학원하신데 근데 매일같이 운전하고 오는 거야. 2시간 걸린대.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 걸려서 수업 와서 듣고 수업 끝나고 집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잖아 여기를. 그분은 일주일 내내 오는 거야 그 학원을.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공부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야? 그냥 여기 살아 여기서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근데도 막 문 닫을 때 학원 막 수업 시작할 때 막 파트리시 와가지고 1시간 내내 손 구르고 있는 거야. 막 급하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일찍 좀 와. 일찍 와서 공부 좀 해요. 일찍 와서. 거기다 보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조건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그런지를 몰라. 그러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한번 여기서 한 양구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까지 한번 출퇴근 해봐야 알지. 수업 듣는다고. 오지도 않겠지. 그죠?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여자분이신데. 야, 운전 2시간 하고 왕복 4시간인데요. 눈 오는 날 빼고는 다 한 번도 안 빠진대. 눈 오면 안 하셔. 눈 오면 안 와. 눈 오면 오지 마야 돼. 위험해가지고. 그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은 합격할 거야, 아마. 왜? 그 정도면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열정이 있잖아.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절박함이 좀 이상하지만 열정이 있고 막 자기가 그 절박함이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면 공부 좀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안 하면 막 내년에 또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들 있잖아. 무의식에. 이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조금마다 힘들면 그냥, 그냥 좀 쉬어. 공부 안 하면 또 열심히 해. 떨어지면 뭐 내년에 하든 거 아니면 말지 뭐 이래. 그러면 안 돼. 시작할 때는 그래서 마무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하는 건데, 이왕하는 거. 그죠? 절박하게 생각하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안 따면, 이번에 안 따면 남편하고 이혼 못 한다. 그런 심정을 하라고 몇 번이고. 이걸 따야 올해 꼭 이혼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내년 1년 더 살아야 된다. 와이프가 이번에 따면 이혼해준다겠다. 그런 심정을 해봐. 그럼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쓰고 공부를 하겠어. 동기부여가 확 되잖아요. 좀 그래야 된다니까. 그 뭐 절박함이 없어. 절박함이. 그러니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운데 글자만 틀리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가양, 가양 이렇게 되죠.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 익숙한 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맨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가양. 옛날 생각나죠? 가양.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해야 돼. 왜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안 가요. 걔가 지금 서울대 법대 나왔어.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못 하다가 뒤늦게 머리가 튀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잘해서 대학을 잘 가서 지금 뭘 하고 있어.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 못 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안 갑니다. 왜? 초등학교 때 동창회는 뭐만 얘기해? 초등학생 때 얘기만 해요. 아이고 저 찌질이, 아유 저 진짜 개치 용됐다 이래. 지금 대학 교수해. 근데 초등학교 공부 못한 뭐라 그래? 네가 교수 뭐하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찌질해가지고 진지 흘리고 맨날 공부도 못하다가 나머지 공부하다가 야 너 용됐다 이러지. 야 너 교수 돼서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중학교 동창하면 중학교 때 얘기만 해.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가면 초등학교 동창하면 뭔 얘기해? 맨날 초등학교 때 얘기만 해요. 야 너 그때 그랬지 그랬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금 못하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못 나가지 초등학교 동창회. 저는 나갑니다. 이게 건들 많았거든요. 왜? 협동심 가, 책임감 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가, 가는 뭐요? 진짜 가가 뭐요? 가 맞으면 가야 돼. 집이 가. 공부 하나 많아요. 가. 얘는 뭐? 양. 이게 뭐요? 가격이란 뜻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뭐다? 금액이 아닌 걸 말해요. 그냥 수량, 중량 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얘는 기준이 금액이 아니다는 얘기고 이거는 기준이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부분 이걸로 가죠. 왜? 세금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가잖아요. 기준이 금액이다. 그래서 요 글자를 보시면 돼요. 이거 눈 감고 외우지 말아야겠죠? 눈 감고 외우면 안 돼요. 눈 뜨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그 단어 보고 그냥 아 얘는 가격이란 얘기고 얘는 수량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했죠. 자, 내가 은행에서 용자를 1억을 받아. 그러면 담보를 넣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 여러분 담보물에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죠? 그럼 설정 뭐를 해? 등기를 해. 설정 등기. 그죠? 이때 그럼 등록세 내죠. 계산 어떻게 한다? 1억 빌렸죠? 그럼 여기다 0.2%예요. 그럼 얼마 나와? 20만 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고 요것이 뭐예요? 세율이고 요게 뭐예요?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다?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 빚을 갚았습니다. 그죠? 빚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갖다 주면 안 되죠? 내 지금 담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소 등기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말소 등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말소 등기 된 게 뭐예요?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해놓고 빨간 줄 두 줄 거 있는 거 있죠? 줄 거 있는 그게 말소 등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 뭘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줄만 긋는 거야. 근데 그 줄 두 줄 긋는데 10만 원 내라, 20만 원 내라 그럼 가만 안 있죠. 사람 양심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돈 얼마 받아? 한 건당 6천 원 받아요. 얘는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1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당 6천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6천 원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럼 10억을 빌리면 설정할 때는 10억 곱하기 0.2% 되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10억 원짜리 저당권 한 건이니까 걔는 6천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과표죠. 그죠? 얘가 세율이에요. 얘가 산출세액이고. 그럼 과표가 금액이 아니라 건수가 과표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종량세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금액 아닌 건 다 종량. 자, 그럼 얘가 세율이잖아요. 얘가 세율. 그죠? 세율인데 보시면 얘는 뭘로 표시가 됐어? 비율로 표시가 됐고 얘는 이게 세율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세율도 얘처럼 이거는 뭘로? 세율이 뭘로 표시가 됐어?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에서 정률, 세율 그래요. 이는 뭐라 그래요? 세율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표시가 되는 세율에서 그래서 정액 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얘는 종, 가, 종량 할 때 가, 양 하듯이 얘도 뭐야? 율 하면 뭐야?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 비율로. 그죠? 그리고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액 세율 그럽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이 굽혀지는 거죠. 근데 종량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재산, 등록세가 대표 주자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종가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 주자가 등록세. 그죠? 이런 게 있고. 배우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건 외우지는 마세요.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맑고 물이 좋으니까 여기 무슨 공장이 많냐면 생수 공장 같은 게 많이 있죠. 뭐 평창 맑은 뭐 샘물 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러면 그 제조회사가, 생수회사가 강원도 평창에다가 생수 공장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지하수 파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세금을 내고 가야 돼. 어떻게? 네가 우리 동네 물 퍼가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수질 관리 명목으로 돈을 내. 뭐 물 1리터당 얼마씩 내라 해서 리터당 얼마 해가지고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게 됩니다. 자, 당진에, 충남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있어요.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공기 오염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화력발전소라, 그죠? 가지고 막 주민들이 막 지금 항의하고 그래요. 막 그거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했었고, 예. 너무 많으니까. 그럼 걔들이 화력발전소 있으면 어떻게 해? 당진 거기다가 돈을 냅니다. 전기 생산할 때마다 1kW당 1원인가 내요. 1원인가. 그죠? 그럼 걔도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 킬로와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걸 내게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종량세가 되는 거죠. 주민세 같은 것도 있어요. 주민세. 그래서 뭐 제3분 주민세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사업장 갖고 계신 분, 뭐 학원이나 공장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그 사업장 면적에 따라 되는 거.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인치세 같은 게 있어요. 인치세는 이제 문서 한 건당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량세인데 이것만 뭐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 곱한다 했죠? 그럼 세율 어떻게 곱해? 얘는 비율로 곱하고 얘는 금액으로 곱하게 되죠. 얘를 뭐라 한다? 정율세. 그죠? 얘는 정액세율.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그럼 금액 가운데 글자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율액. 그죠? 여기도 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25페이지 보면 5번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종, 가, 세 있죠. 가격이란 뜻이고 양, 종, 양 그죠? 그 뜻이고 6번은 세율에 따른 분류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율 표시에 따라 정율, 율이 뭐다? 백분율, 천분율 그 뜻이죠? 넘어가면 정액세율 그래가지고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뜻은 가운데 글자만 보고 정리를 하시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과표 크기에 따른 분류 그래서 뭐가 나와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나옵니다. 비례와 누진. 요거는 비례와 누진세율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라겠죠? 비례와 누진 중에 어떻게 들어? 누진을 많이 들어봤죠? 누진, 그죠? 그러면 전기, 그죠? 전기세, 그죠? 대표적인 누진이 전기세가 누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누진세율 체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5단계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걸 뭐 3단계로 줄여가지고 세금은 좀 그러니까 요금이 덜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쓰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 많이 먹는 걸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게 누진되면 막 몇십만 원 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전기 제품 쓸 때 잘 조심할 게 뉴스에서 이제 TV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전기 난로 그 선풍기처럼 그 뭐라고 그러죠? 전기 스토브 있잖아요. 이렇게 난로 선풍기처럼 돼 있는데 전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온풍기 있잖아요. 요새 소형으로 온풍기 1인용으로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온풍기. 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자, 1번, 2번 이렇게 해놓고 자, 둘 중에 전기를 어느 게 더 많이 먹을까요? 1번이 많이 먹어요. 1번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훨씬 많이 먹어요. 온풍기 조그마한 게. 얘가 200 같으면 얘가 600 같아요. 그러니까 막 3배인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기를 되게 많이 먹고 막 뿔건해가지고 보기에도 많이 먹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전기 많이 먹고 겁나서 안 틀고 요걸 트는 거야. 얘가 전기 훨씬 많이 나. 왜냐면 이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적 분석, 전기적 분석 뭘 봐야 돼? 꼭 뒤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걸 꼭 봐요. 소비 전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200W 그러면 200W면 200W 먹는 얘기고 얘가 여기 뒤면 얘 60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훨씬 많이 먹어요. 3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보고
등치만 보는 거예요. 등치만. 얘는 등치 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전기 살 때는 이걸 꼭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제품인데도 다 틀리대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전기 이건데도 제조 회사에 따라 또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덜 먹는 거 사야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는 밥솥이에요. 밥솥. 밥솥이 제일 많이 먹는다 했죠. 그러니까 밥 해가지고 막 밥솥에 넣고 2박 3일씩 놔두면 밥도 그렇지만 전기를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밥은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해야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막 밥을 일주일 내내 줘. 남편을. 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피곤하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와이프가 밥을 싹 해가지고 이게 딱 구분해서 냉동실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걸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여러분 근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밥을 아침에 이렇게 맨날 하는 것도 일해. 왜 자주 안 먹으니까. 근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해동을 하니까 금방 한 번만 같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그게 나쁜 거야. 밥솥에 계속 넣어놓고 2박 3일 이게 더 나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전기 많이 먹어. 전기. 그죠? 그런 거 많이. 대기전력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코드 꽂아놓으면 왜 전기 먹잖아요. 근데 그게 전기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스위치 있잖아요. 전원 스위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대기 전원 먹는 거야, 이게. 전기가 새 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빠져나왔잖아. 안으로 돼 있는 거는 꽂아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꽂아놓으면 계속 전기 먹는 거야. 자, 별걸 다 해준다. 내가 진짜. 아이고. 내가 막, 그죠? 잠 안 자가면서 TV 보고, 잠 안 자가면 TV 보고 내가 이거 본 거야. 이거. 그죠? 보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맥주 먹고 남은 버리지 말고 그걸로 청소하면 깨끗하다는 거죠. 화장실 청소. 맥주 있잖아요. 맥주 남은 거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유리 있잖아요. 유리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세면대 같은 거 닦잖아요. 깨끗합니다. 그죠? 계란 먹고 나면 계란 까는 거 봤어?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찬물 딱 넣었다가 앞에 대가리만 탁 깐 다음에 숟가락을 딱 집어넣고 싹 돌리면 알맹이가 쏙 빠져나와. 깔 것도 없어. 진짜라니까? 하는 거 테스트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 고구마 겨울에 먹잖아요. 안 까지잖아. 삶을 때 고구마를 갖다가 생일 때 이렇게 칼집을 내 삥 둘러서 그리고 삶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쑥 빠져. 양쪽으로 그냥. 별거 다 이렇게. 계란 먹고 껍질 버리지 말고 그 껍질로 뭐를 해? 믹서기 있지, 믹서기. 안에 더럽잖아, 녹슬어가지고. 거기다가 달걀 껍질 넣고 돌려. 깨끗해. 새 것처럼 해, 새 것처럼.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진짜. 그냥 이런 여러분 하는 게 없어. 근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진짜. 자, 드라마 얘기 다 해주지, 뭐. 내일은 또 얘는 또 도깨비 봐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럼 누진은 이거예요. 얘랑 관계돼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같이 높아지는 걸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비례세율 그럽니다.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 1억 원짜리 토지를 1억 원짜리 토지가 있어. 이걸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예요. 그죠? 400이야. 근데 땅이 1억짜리 땅만 있는 건 아니죠? 5억짜리 땅이 있어요. 이걸 매매로 사면 얘는 취득세가 몇 %일까요? 1억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4% 취득세가. 5억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몇 %일까요? 좀 계산하는 거야? 1억이 4%니까 5배니까 4, 5, 20. 20 많은 것 같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도 4%. 그죠? 매매는 다 4%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아. 이걸 뭐라 그래? 비대세율 그래요. 누지는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커진다. 대표적으로 양도세거든요. 6에서 40%. 요건 개정됐죠? 올해. 그죠? 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원래 6에서 38%였는데 40%가 생겼죠. 얘가 6, 15, 24, 35, 38, 40. 6단계죠. 6단계로 돼 있어요. 그죠? 세율이 점점 높아지죠? 자, 근데 세율이 왜 높아지냐면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일 땐 6%인데 그 다음에 1200 초과 4600 이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4600 초과 8800 이하, 8800 1억 5천 이하, 1억 5천 초과 5억 이하 38%고 5억 초과면 40%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과표가 5억이 넘어가는 거에 40%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소득세 과표가 10억이다.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과표가 10억이다. 그럼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억 가까이 나와요. 4억 가까이. 세금이. 왜냐면 이게 5억까지는 1억 7,060만 원이에요. 5억까지가. 거기다 초과되는 5억의 40%예요. 그럼 2억 원이잖아. 그럼 3억 7천 얼마죠?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내야 되니까 3천만 원 넘게 내야죠. 그럼 한 4억 정도 나오죠.
세금 많이 내죠. 이게 좋아, 나빠? 4억 내면 세금. 내고 싶어, 내고 싫어? 난 내고 싶어요. 난 4억 내고 싶어. 난 세금 10억 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싫어. 여러분 왜? 난 세금 많이 내기 싫어. 4억 너무 많아. 그럼 난 세금을 4만 원만 낼 거야. 4만 원만. 세금 4만 원 낸다는 얘기는 번 게 없다는 얘기야. 받으시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받으시. 이걸 내야지. 4억을 내야지. 내가 세금 4억 내더니 내가 소득이 지금 얼마? 과표가 10억이라는 얘기야. 실제 번 돈은 10억도 더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많이 내는 꿈을 꾸라고 몇 번 얘기했어. 새 꿈이 뭐냐면 나는 세금을 덜 내는 꿈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세금 딸랑 1년에 한 20만 원 내는데 거기서 더 안 내면 도대체 그죠? 돈을 얼마나 번다는 얘기야. 근근히 먹고 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세금은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난 로또 되고 싶다고 했잖아. 로또 1등 되고 싶다니까 혼자 내가지고 30매덕 낼 거야. 내가 혼자. 그죠? 100매덕 되거든요. 보통 1등이 요즘에 평균적으로. 그럼 세금이 1등 혼자 되면 한 40억 가까이 세금 냅니다. 그래도 그게 낫지. 10명 대봐. 세금을 적게 내. 받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되지. 꿈을 꾸어야 되죠. 이게 로또 번호 아니에요. 로또 번호 6개. 이번 주에 살라고. 여러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왜냐면 경쟁이 많아지면 안 돼. 그죠? 진짜 사지 말고. 자, 그럼 얘가 누진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누진에 우리가 앞에 모든 누진은 초과 누진셀이에요. 이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누진 그런데 초과 누진이 뭐냐? 이거 시험에는 뭐 언급이 안 되는 건데 잘 이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양도세가 1,200만 원 이하면 6%예요. 근데 두 개의 단계만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600만 원 이하는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율이 커졌죠. 누진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자, 이런 그러면 세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5%?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단순 누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요, 이거 잘못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3천이 15%가 아니라 그 중에, 얘는 여기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 1200, 이 중에서 1200 초과되고 4600 이하에 속하는 것만 1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1200만 원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1200이면.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200까지는 뭘로 가라는 거야? 6%로 가라는 거야. 그럼 얘는 1200까지 6%면 72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2만 원 하고, 그리고 뭐, 1200 뭐 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1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된 거 맞아요. 근데 전체 누진이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나머지 구간도 다 똑같아요. 얘도 뭐 4,600 초과되는 구간, 초과되는. 그래서 전부 다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뜻이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얘는 개정사항이니까 6에서 40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뭐 나중에 함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율 비례는 다 차등비례세율이에요.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그럼 얘는 또 뭐냐면, 자, 여기 상가 건물이 있어요. 일반 상가. 그죠? 근데 이거를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예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이 또 상가를 하나 샀어. 근데 얘가 나이트클럽을 샀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을 매매로 사면 얘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고급 오락장. 그럼 세율이 12%예요. 자, 세율이 높아졌죠? 그죠? 그럼 얘는 누진이 아니에요. 왜? 누진은 무엇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는 거야? 금액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수율이 높아지는 건 누진이에요. 그 얘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일반 상가 건물을 샀을 때와 사치성 재산 건물을 샀을 때 이때 뭐한다? 차등을 두겠다는 거죠. 차등. 차등을 둔 거죠. 세율이. 그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가 비례세율이죠. 그러면 차등 뒀습니다. 근데 고급 오락장이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겠죠. 이때 세율이 얼마다? 1억짜리도 12%고 10억짜리도 12%인 거예요. 그렇죠? 왜?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니까 금액은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 얼마? 12%.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시험에서 얘가 차등 비례세율입니까? 아니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관심.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해 가는데 제가 말했죠.
시험에 관련돼서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내가 열변을 토해. 이걸 해야 된다고. 굳이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비례 누진이다 그러면 개념만 보시면 돼.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그래? 비례세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도 26페이지 보면 비례와 누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뭐 교재는 단순 비례 있고 뭐 차등 비례 있고 누진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과표 크기 변화에 따라서 누진도 있고 비례도 있다까지만 가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박스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표준세율이라고 나오죠. 표준세율. 그죠? 두 번째. 그거 하나만 설명하실게요. 표준세율.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중간에 굵은 글씨로 뭐가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일정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전부 다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셋 다. 근데 절다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이에요. 가감이지, 가감. 가가 뭐야, 가? 가, 더 온다는 감은 뺀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기 안 다녔어? 주산 안 배웠어? 주산? 주산학원 안 다녀봤어요? 주산학원 안 다녔어. 아이고, 참. 주산학원 다니면 가감승제 한다. 가감승제.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람들 배우는 게 또. 제가 또 한때 또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주산학원 다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2달 다녔는데 1급이에요. 2달 다니 1급. 여기 2달에 1급 못 합니다. 2달에 1급 어림도 없는 얘기야. 2달 다니면 9급이야. 그죠? 근데 1급 했어요. 진짜로. 왜? 진짜 제가 공부는 집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얘는 집에 와서 했다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여길 다녔어.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학원 다니고 그래서 얘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2달 만에 그만뒀어? 얘가 학원을 그만뒀어. 근데 2달에 1급 됐는데 얘가 학원을 그만둔 거야. 목표가 사라졌잖아. 의욕상실 돼가지고 그만뒀지. 봐봐, 내가 공부 생전 안 하는 사람인데 목표가 생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꼭 다 이혼한다. 그럼 절실함이 있어야 돼. 절실함. 자, 얘는 이거예요. 취득세가 아까 매매가 4%라겠죠. 그죠?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거의 반절이 2%잖아요. 이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 뜻이에요. 그럼 더하면 얼마야? 6%. 빼면요? 2% 이 뜻이죠. 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를 말해요. 지방의회 통과되면 조례야. 얘가 특강도시니까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서 우리는 취득세를 5%를 하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강원도에서 물건 취득하면 전부 다 취득세 5%를 내야 됩니다. 우리 3%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가능한 걸 말해요. 그죠? 나중에 우리 이제 이거 배우잖아요. 들어가서 나중에. 그죠? 그럼 세율 파트 가면 이 세 군데 다 이게 나와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셋 다 뭐라고 나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표준세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시고 나머지는 읽을 거 없습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하셨다가 7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기 있죠? 여기부터.